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올렸던 유튜브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경제론부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 강의를 1일에 끝내기로 올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1강부터 15강까지 올렸는데 전체 문제가 한 50문제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쉬운 문제부터 좀 응용이 된 문제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 하시면 계산 문제를 뭐 만점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제가 이걸 처음 찍다 보니까 지금 강의 그 숫자 글씨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는데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있거나 또 숫자가 작은 거에 대해서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다음 강의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는 5문제만 맞추자라는 강의를 찍었어요. 이거는 16문제거든요. 전체 시간은 한 1시간 50분. 근데 계산 문제만 풀면 한 1시간 반 이상만 하시면 16문제를 다 한번 설명을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6문제는요, 제가 이 위에 있는 이 1강에서 15강까지의 문제들 중에서 좀 더 기본이 되는 문제들, 응용되는 문제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본이 되고 쉽고 또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뽑아서 5문제만 맞추자라는 강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어려워서 포기하시려고 하시는 수험생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1시간 반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요, 요 16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형을 익히셔서 이 16문제 중에서 다 매번 뭐 매해 나오지 16문제 그 유형이 다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중에서 5문제만이라도 맞추실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정확히 풀었는데 그 정답이 예를 들어서 1번이거나 뭐 3번이거나 뭐 2번이거나 이런 정답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푸른 문제가요. 그러면 나머지 정답들은요, 정답이 몇 번일 확률이 많을까요? 그렇죠. 4번이나 5번일 확률이 있겠죠.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푼 정답이 어떤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 아닌 번호로 그냥 그 한 번호,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하나로 쭉 찍으세요. 나머지 문제는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한 문제는 맞추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에 맞추는 숫자를 늘리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계산 문제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만이라도 꼭 풀고 이 유형을 꼭 익히셔서 이 문제들은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요, 다시 한 문제씩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쉽고 빠르게 풀기로 계산해 강의를 올려놓은 거는요, 13문제 올려놨는데요. 아까 5문제만 맞추자. 거기에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거를 각 챕터별로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쭉 계산 문제를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렸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 4번째요. 4번에 있는 이 문제를 여기에 대한 강의를 올리려고 해요. 1분에 한 문제 풀기. 이거는 제가 앞에서 1일에 끝내기 있잖아요. 그건 그 강의 1강부터 15강까지 다 강의를 들으시면 한 7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끝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걸요. 그러면 7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강의가 좀 제가 볼 때 글씨가 좀 작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글씨를 좀 키워서 다시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대신 여기 설명을 할 때는 글씨도 크게 했지만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 시간 오래 걸려서 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뭐죠? 1분에는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할 때는요, 제가 어떻게 문제를 1분 안에 푸는지 제가 푸는 방식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푸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1분에 한 문제 푸는 걸로 해서 다시 경제론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제가 같은 문제들인데 1강에서 15강까지 올렸던 그 같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강의 경제론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찍어 볼 거예요. 근데 오늘 경제론에 대한 거를 전부 다 할 거거든요. 근데 경제론에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 구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탄력성 문제 있죠. 소득과 교차 탄력성 문제,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경제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일단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에서는요, 여기선 P가 뭔지, P는 가격이에요. 그쵸? D는요, 수요죠. 그래서 S는요, 공급이에요. 그래서 Q, D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함수죠? 수요 함수예요. QS는요, 네, 요거는 공급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급 함수 1개하고 수요 함수 2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같게 놔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같게 만들어서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숫자를 다시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서 균형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거는 뭐죠? 네, 가격을 먼저 구하고요. 가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식에다 대입해서 균형량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가 어떤 건지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별로 안 보셔도 돼요.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 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을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푸시냐면요, 이게 원래 식이잖아요. 그쵸? 이 공급 함수 원래 식과 여기 1, 2가 있죠. 수요 함수 1, 2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같게 놓으시면 돼요. EP equal 900-P. 그쵸? EP equal 900-P 이렇게 같게 놓으시고요. 얘하고 같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 EP equal 또 QD2 두 번째 수요 함수와 또 같게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가 구해질까요? 네, 여기서 가격이 구해져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가격이 얼마큼 변했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온 그 숫자를 이 식에다가 원래 공급함수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균형량이 나오는 거죠. 가격을 대입하면 균형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일단 식을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식을 한번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풀이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요. 가격은 이 QS하고 QD를 이렇게 같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공급 함수가 2P였어요. 그 다음에 QD1은 900-P였죠. 그러면 요 P를 이쪽으로 넘겨서 3P 이퀄 900. 그래서 P1은 요게 P1이거든요. P1은 300이에요. 그 다음에 P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해요. 원래 공급함수 2P에다가 그 다음에 QD2가 1500-P였죠. 이렇게 같게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요 P가 넘어가면 3P 이퀄 1500 해서 P2는 500이에요. 그러면 300에서 500으로 갔으니까 얼마큼 상승했을까요? 200만큼 많아졌죠. 그래서 200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 균형 가격은요.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야 균형량이 나오냐면요. 균형량은 이 가격을 원래의 식인 공급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300을 원래 공식이 뭐였죠? 2P였죠. 그쵸? 2P였는데 요거였잖아요. QS 이퀄 2P. 이걸 맨 처음에 QS1을 구하시려면 300을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그러면 2 곱하기 300에서 600 나오죠. 그 다음에 QS2는요. 2 곱하기 요 500을 하셔가지고요. 2 곱하기 500은 1000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600에서 1000으로 갔으니까 균형량은요. 400만큼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요거를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이걸 1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이 식은 세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이 계산을 할 때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면요. 좀 비슷하긴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암산을 해야 요 정도는 한 30초 안에 좀 풀어주시면 좋아요. 보시면요. 아까 QS가 2P였잖아요. 그쵸? 2P였고 그 다음에 QD1이 900-P였어요. 그쵸? 900-P. 그 다음에 QD2가요. QD2는 1500-P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이퀄로 놓으시는 거를 머릿속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요. 이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식을 이렇게 일일이 쓰시면 시간이 가요. 이퀄 얘를 넘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식을 보시고 3P 이퀄 900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P는 300 이렇게 바로 오셔야 돼요. 여기도 암산 이게 넘어가면 3P 그럼 P는 300 이렇게 한 번에 여기서 쫙 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 볼까요? 이것도 보면요. 2P 이퀄 1500-P잖아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붙은 거를 옮기세요. 그러면 3P죠. 3P 이퀄 1500은 P는 3으로 나눠져서 P는 500 이렇게 해서 이 300과 500을 구하는데요. 한 10초도 안 걸리면 좋아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균형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어디다 대입해야 되죠? 그렇죠.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또 식을 쓰실 게 아니라 얘 2 곱하기 P잖아요. 가격. 그러니까 얘는 600.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5는 1000. 이렇게 해서 600에서 1000이니까 400 상승. 이렇게 해서 바로 요 문제는 한 30초 만에 풀어주시면요.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야지만 다른 시간 걸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려서 하나하나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1분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런 데서 시간 걸리는 걸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 30초 안에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계산 문제를 풀고 그 맞추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요번에 이 문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또 보시면요, 식이 두 개가 주어지게, 하나와 공급함수 하나와 수요함수 두 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식이 있어요. 여기 공급함수 대신에 어떻게 이번에는 말로 줬죠. 시장 공급량이 3P이고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 이렇게 딱 보이면 3P 이렇게 쓰세요. 그냥 3P. 그 다음에 여기 D1, D2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또 같게 넣으시면 돼요. 3P 이퀄 1200 마이너스 P. 또 3P 두 개 세워야 된다 그랬죠. 3P를 공급합수를 같게 놓는 게요. 두 개 있어야 돼요. 1600 마이너스 P.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있는 걸 주로 넘기세요. 그러면 4P죠. 4P 이퀄 1200이면 300이네요. 여기서는요. 가격이 300. 그쵸? 이거 금방 되실까요? 네. 이거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좀 빨리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P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4P죠. 4P 이퀄 1600. P는 4로 나누니까 400. 이렇게 하면 계산이 금방 되는데 여기까지 빨리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건요. 주로 이렇게 넘기세요. 그래서 4P는 4로 나누면 1200은 4를 나누면 300 이렇게 4, 3, 10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00에서 400으로 바뀌니까 100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 이 문제는요. 거의 그냥 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맡길 수가 있냐면 요거. 요 공급 함수가 Q, S가 3P다 이렇게 딱 식으로 안 줬잖아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급하면은 딱 이렇게 이런 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정도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도 이 경제론의 문제는요.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A형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론 문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없어져요. 다음 문제 풀 때 일단 많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론 문제는요. 되도록이면 맞춰주셔야 돼요. 경제론부터 좀 잘 푸셔요. 여기도 보면요. 요번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수요함수만 주어졌어요. 아예 왜 수요함수로 그냥 주어지고 공급함수는요. 이렇게 P1 이퀄 200이라고 주어졌네요. 이번에는 공급함수가 P1에서 P2 이렇게 공급함수가 변한대요. 수요함수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한 개 주고요. 변하지 않는 건 공급함수나 수요함수나 하나를 줘야. 그리고 변하는 거는 P1, P2 해서 두 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QD1 해가지고 이렇게 QD2가 이렇게 주어지든지 해서요. 변하는 게 두 개 지워지고 변하는 거 두 개, 변하지 않는 거 한 개 이렇게 주어지면요. 각각 같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변하지 않는 건 요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넣으세요. 200 넣으면 800 마이너스 200 2 곱하기 200은 400이죠. 2는 4 400이니까 800 마이너스 400은 400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은 시간이 조금 더 가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시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는 암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암산으로 하셔서 400 금방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300이니까 800 빼기 2 곱하기 300, 600. 800 빼기 600은 200 해서 여기서 400에서 200을 바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400에서 200으로 넘어왔으니까 200이 감소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가격은 그대로죠. 200 그대로잖아요. 그쵸? 300 그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누워버렸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씩 대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 2개 주고 항상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준다는 거. 근데 기존 문제였던 거는 공급 함수를 줬었는데 안 변하는 걸로 이번에는 수요 함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문제들도요. 다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말만 조금 바꿔요. 근데 그 바꾸는데 큰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너무 위축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봤을 때 변한 거 2개 찾으시면 되고요. 안 변한 거 하나 찾으셔서 각각 갖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론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탄력성 문제거든요.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문제가 경제론 문제에서 또 어렵고 또 부동산 학개론의 계산 문제 전체로 보기에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고 푸시면 되는데 이 탄력성 문제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나오니까 이걸 잘 풀어보도록 해요. 우리가 보면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내가 많이 월급을 많이 받아요. 내 수입이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뭔가 사겠죠. 수입량이 증가해요. 증가하니까 플러스예요. 여긴 부호를 좀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가하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똑같은 물건이었는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람들 뇌리에 저거는 100원짜리였는데 150원으로 올라가면 저거 100원짜리였는데 좀 150원에 사기 억울하네 이러면서 사지를 않게 돼요. 수요량이 감소돼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요거는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량이 증가해요.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량이 감소해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대체제는 반대로 가는 거고요. 보완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성향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는 반대되는 거예요. 성향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차가 나와요.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다 그랬죠. 여기요. 교차 탄력성. 어렵게 나오는 건 교차 탄력성을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밑에는 가격이에요. 무엇을 물어보든지요. 밑에는 가격이에요. 밑에는 가격이고요. 분모는 분자에는요. 수요량을 써주시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를 써주시면 돼요.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 밑에는 가격의 변화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교차에서는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같은 아파트 분모가 아파트면 위에가 다세대예요. 이게 바뀐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 변화 대 아파트의 수요 변화가 아니고요. 교차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가 달라요. 그 대신 뭐는 똑같을까요? 네, 밑에는 어차피 가격이고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단지 분모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고요. 위에는 다세대의 수요량 변화예요. 이게 뭐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얘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분모와 분자의 아이템이 다르다는 거,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도 이것만 알아두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인지 소득 탄력성인지
교차 탄력성인지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수요는 똑같아요. 탄력성도 똑같아요. 수요 똑같아요. 탄력성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앞은 수요고 뒤는 탄력성인데 이게 변하는 건 뭐가 변하죠? 바뀌는 건 가격인지 소득인지 교차인지 요게 달라져요. 이거는요, 이 탄력성은 다 소수점으로 나와요. 뭐 이게 0.2거나 뭐 0.3이거나 여기는 다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는요, 다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변화돼요. 소득은요, 이것도 가격이죠. 금액이죠. 소득이에요. 변화해요. 교차는요, 네, 이것도 가격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분모에 다 들어가는 거는 이게 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돈. 분자는요, 네, 다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런데 가격일 때는요, 그냥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은 하면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같은 거예요. 같거든요. 근데 소득일 때는요, 분모에는 소득 변화가 들어가야 되고요.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가 들어가요. 그럼 교차 보세요. 교차는요. 이거는 다르다고 그랬죠. 아이템이요. 이건 달라요. 밑에가 아파트며 위에는 다세대예요. 이거 아파트 수요량 아니에요. 분모는 아파트 가격 변화고요. 분자는 다세대 수요량 변화예요. 이 아이템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피스텔 이런 걸로요. 소득에서는 분모가 뭐예요? 소득 변화. 가격에서는 가격 변화예요. 네, 요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이 공식 꼭 기억해 주시고, 이 공식을 모르면 이 문제가 지금 안 풀려요. 근데 공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뭐냐면 분모에는 다 가격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소득이나 가격이나 뭐 아파트 가격이나 다 가격 변화가 들어가는 거고요. 변화예요, 다. 근데 변화는 다 문제에서 주어져요. 뭐 얼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고요. 분자는 다 수요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량. 그런데 교차만 같은 그 분모와 같은 수요량이 아니라 다른 수요량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네, 아파트 그 가격 탄력성이 여기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소수점이 주어지면요, 무조건 여기다 쓰세요. 일단 가격은 각각이니까 가격이에요. 얘 가격 쓰세요. 이거는요, 안 헷갈리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격 쓰시고 0.9 쓰시고요. 소득은요, 소득 쓰시고, 소득이 각각이라니까요. 이 각각이란 말은 뭐냐면 얘는 앞에 거, 얘는 뒤에 거라는 뜻이에요. 그쵸? 소득 탄력성은 0.5예요. 이렇게 하고 는을 치세요. 얘는 이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이렇게 분수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그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들이 다 조건에 주어져요. 요번에 볼까요? 가격이 2% 상승했대요. 가격이 2% 상승했대요. 그러면 여기 있거든요. 분모에다가 이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2% 상승, 요렇게 위 표시를 해주세요. 요건 플러스란 뜻이거든요. 상승. 그 다음 소득이 4% 증가했대요. 소득이 4% 증가. 그러면 소득에다 써주셔야 돼요. 소득이 증가면 4 증가니까 이것도 상승.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울까요?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탄력성이 지금 두 개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탄력성을 항상 좌측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여기 문제 그대로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0.5는 소득 탄력성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는하고 분수로 만드시면, 분수를 찍 긋고요. 바를 긋고 있는 것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가격이 2% 상승했어요. 상승. 그 다음에 소득은 4% 증가. 여기다가 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위에 있는 부호를 위에 써야 되는 숫자인데요. 이걸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 부호가 중요해요. 여기서 2% 상승은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감소하니까 감소는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증가되면 수요량은 는다 그랬어요. 그쵸? 내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많이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 부호만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를 쓰시냐면요. 그렇죠? 여기는 모르니까요. 얼마큼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전체라는 거 나오면요. 여기 나온 거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르니까 여기는 y라고 해주고요. 그러면 x는 얼마일까요? 얘가 2가 이쪽으로 가니까 x는 1.8인데 0.9 곱하기 2니까 1.8인데요. 부호를 써주세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8. y는요. y는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그쵸? 양쪽에다 4를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야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여기도 4 곱해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4, 5, 20에서 얘는 2예요. 근데 얘는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지요. 그쵸? 그래서 전체 하면 다 더하시면 돼요. 전체 하면요. 이걸 다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 더하기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2 빼기 1.8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일까요? 0.2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보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조금 전에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8 그쵸? 여기 2 플러스 2 해서 빼면은요. 2에서 마이너스 1.8을 빼면 0.2네요. 그쵸? 그래서 0.2가 증가된 거예요. 플러스니까요. 되셨을까요? 이거 어렵지 않죠? 계산하는 거 한번 이거 아까 제가 이거 계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문제를 보시고요. 그냥 0.9 이렇게 빨리 쓰시어 이렇게 이건 식을 세우시는 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요. 그냥. 그리고는 이 식을 세우는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건너뛰지 마시고요. 이거는 꼭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암산하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8 y는 2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니까 0.2 이렇게 해서 금방 요거 푸는데 한 30초 정도면 시간 그 정도 걸리면 이건 적당한 문제니까요. 여기에서는 빨리 풀어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를 보시면 요번에 요 문제는 이런 것도 똑같아요. 또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던 식 있죠. 가격이냐, 가격 탄력성이냐, 소득 탄력성이냐, 교차 탄력성이냐에 따라서 분모가 가격이 들어가고 소득이 들어가고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고 위에는 다 수요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대요. 그러면 일단 가격이 나오면요. 분모에다 일단 쓰세요. 16. 그죠?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했대요. 수요량이 여기가 8% 증가했대요. 이상하죠? 얘가 가격이 상승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벌써 대체제인가 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요.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했대요.
매매 수요량이 8%였는데 4%로 감소했대요. 이럴 때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래요. 그러면 아파트는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네, 가격이 여기 보면 가격이 16% 상승했죠. 그쵸? 16% 상승하고 위에는요. 매매 수요량이 아파트 매매 이 8은 아까 다세대니까 이거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걸 써주셔야죠. 수요량. 그쵸?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했대요. 그쵸? 4%. 그리고 당연하겠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차 탄력성일 때 아까 다세대는 8%니까 이건 대체제라고 볼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아파트 구하라 그랬죠. 먼저 아파트. 그러니까 16분의 4 해주시면 돼요. 그럼 16분의 4는 4분의 1이죠. 네. 4분의 1은 0.25인 거 아시겠죠? 그쵸? 0.25. 이렇게 해서 요거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5예요. 그러면요. 다세대는 어떻게 해요? 교차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다세대 할 때는 밑에다가 뭐 하라 그랬죠? 아파트의 가격 변화 써야 되죠. 아파트 가격 어떻게 변했어요? 네, 16% 상승했대요. 그러면 16. 위에는요. 네, 다세대 아까 제가 한 거 있잖아요. 그쵸? 다세대 매매 수요량 있죠? 요거 8%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0.5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밑에는 다 가격을 쓰시고요.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을 쓰시고 교차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을 쓰세요. 그리고 위에는요. 수요량의 변화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4% 감소했으니까 4 쓰시고요. 다세대는 요 분자에는 다세대 매매 수요량 8%가 증가했으니까 8 쓰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25, 0.5. 요거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관계는 뭘까요? 네. 대체제지요. 대체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 대입만 해보시면 돼요.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래. 그러니까는 교차인지 소득인지 가격 탄력성인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교차니까 이거 문제 푸시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밑에 뭐 써야 돼요? 아파트 뭐 써야 돼요? 가격 변화 써야 되지. 아파트 가격 변화. 그 다음에 위에는요.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 써야 되죠. 그쵸? 이게 교차 탄력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어떻게 될까요? 가구 소득이 10% 상승했대요. 가구 소득이요.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어요. 5% 상승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세대 수요는요. 8% 증가했대요. 8%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교차 탄력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래요. 다세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6이면요. 소득 탄력성이잖아요. 소득? 그쵸? 그러면 소득 이렇게 해주시고요. 소득은 소득끼리 해야 되죠. 소득 탄력성은 0.6이에요. 아까 소득이 얼만큼 상승했어요? 10. 상승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는 몰라요. 그러면 X는 얼마일까요? 0.6 곱하기 하면 6이죠. 그렇죠. 그래서 6%예요. 그런데 이게 이 8%,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에서요.
다세대의 수요를 얼마큼 변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수요가 8% 증가했대요. 그죠? 그럼 8%가 증가했는데 소득이 상승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수요가 6%죠. 그러니까 8에서 6을 빼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수요가 2% 증가한 거예요. 여기 8로 해주시면 안 되고 2로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5분의 2가 돼서 2 나누기 5 하면 0.4라는 거. 교차 탄력성은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서 함정이 뭐예요? 이렇게 다세대 수요가 8% 증가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밑에 조건을 안 봤을 때는 여기다 8을 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밑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그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소득 탄력성이 0.6일 때 이런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나온 수요량은 6%였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처음에 8% 증가해서 6%를 빼줘야 된다는 거. 요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5분의 이건 아니고요. 5분의 2가 돼서 0.4예요. 밑에는 뭐예요? 가격 변화, 아파트의 가격 변화죠. 밑에는요. 위에는요. 교차니까 다세대의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8에서 6%로 바뀌었어요. 네, 되셨을까요? 네, 요것도 잘 여러분들이 요 정도 문제는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조금 전에 정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득 탄력성이 0.6이었죠. 그쵸? 그리고 소득 상승이 10% 상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요량의 변화는 소득 증가로 인하니까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가 6% 상승했죠. 근데 기존에는요 8%였어요. 그래서 변화는 2%. 그래서 다세대 수요가 2% 감소한 거예요. 그쵸? 다세대 수요량은 2% 감소했어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요 어떻게 내죠? 아파트 가격 변화분의 아파트의 가격 변화분의 다세대의 수요 변화예요. 그쵸? 그래서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까 5% 상승했다 그랬죠. 그래서 5분의 다세대 수요는 2%가 감소했네요. 그래서 5분의 2 해서 0.4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것도 다 똑같은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겁만 내지 않으시면요. 금방 푸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그러면 여기다가 가격 이렇게 쓰세요. 가격 쓰시고요. 가격이 탄력성이 얼마죠? 0.6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요. 0.5래요. 그럼 여기도 소득 이거 이 정도 문제 나오면요.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하고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푸세요. 그래야 잘 풀려요. 이거 뭐지?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풀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가지면요. 벌써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하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바를 이렇게 그리라 그랬어요. 분수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오피스텔, 지금은 오피스텔이에요. 그쵸?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대요. 그럼 여기 가격이 5% 상승했어요.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1% 감소했대네요. 소득이 여기가 변했대요. 얼마큼 변했는지는 모르는데요. 여기는 1% 감소했대요. 1% 감소했어요. 그러면 원래 수요량이 얼마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량을 구해야 돼요. 원래 수요량은 X는 뭐죠?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0.6 곱하기 5가 되죠. 그래서 X는 3이에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1% 감소됐다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1% 감소했으니까 2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2예요. 3 빼기 1은요. 해서 2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득 변화율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문제에서는 소득 상승에 대해서 줬잖아요. 그 숫자를요. 감소했는지 상승했는지를 줬는데 이번에는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 경향은요.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하는 걸 어떨 때는 이걸 구하라 그러고 어떨 땐 이거 구하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어떤 경우는 이거 이렇게 구하라 그러는 게 다 달라요. 하지만 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떨 땐 전체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는요 다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거에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는 x나 y로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로 y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요 요거하고 요걸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y는 0.5분의 2지요. 되셨을까요? 네. 여기서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 되실까요? 예를 들면요 3분의 x분의 2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죠? 네, 여기 이 x를요 요리로 옮기세요. 그리고 얘를 이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x하고 3을 위치를 바꾸세요. x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그렇게 하려면요 일일이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x 구하시고요. x 곱하시고요.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요. 이거 x 곱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3분의 1 그쵸? 이렇게 하면 얘는 1, 1, 얘 없어지네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간다고 얘하고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3분의 2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y는 요리 가시고요. 얘하고 위치를 바꾸세요. 얘는 0.5분의 2예요. 그러면 얘 0.5죠. 2 나누기 0.5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암산으로 얘 없애주고 여기다 0 하나 붙여주셔서 20 나누기 5 하면 얘는 4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여기에서 3%가 나오고 요 식에서 수요량이 3%에서 1% 감소했다니까 2%예요. 그쵸? 그래서 요 식을 세워서 y는 4라는 거, 소득 변화율은 4라는 거 되셨을까요? 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렇게 4% 증가했다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그냥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요 또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또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식만 세우시면 바로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식을 세우는데 식을 세우는 게 어렵지 않은 게요. 아까 그 공식은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밑에는 뭐죠? 가격 변화, 소득 변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변화 이렇게 하시고요. 위에는요. 네, 다 수요량에 변화하는 거예요. 또 보죠. 아파트래요. 가격 탄력성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격 쓰라 그랬어요. 가격 쓰고 0.6이죠. 0.6 쓰세요.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 쓰시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은 0.4래요. 0.4. 그리고 이퀄 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바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 0.1이에요. 요번에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여기 교차 탄력성이에요. 오피스텔에 대한 교차 탄력성. 요거는 교차 탄력성. 요번 아까는 아파트였는데 요번엔 오피스텔이었어요. 이전엔 다세대라 그랬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 교차 탄력성은 0.2예요. 그래서 0.2 이퀄. 그래서 이렇게 발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요.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수요 가격, 그 다음에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상승했대요. 각각 3%니까요. 여기 다 3을 써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는 우리가 모르죠. 여기는 X, Y 모르니까 Z로 쓰세요. 그 다음에 부호해 주셔야죠. 그쵸? 가격은 올랐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감소하죠. 마이너스. 소득이 올랐어요.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요량 더 많이 사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랐어요.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는요. 오피스텔은 안 사지만 아파트는 사죠. 그래서 아파트는 이게 대체제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를 전체, 아까 제가 전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X 더 수요량, 지금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하라 그러면요.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X, Y, Z. 그래서 X 구하셔서 Y, Z를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요거는 이쪽으로 곱하면요. 1.8이죠. 이거 되실까요? 네, 여기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1.2지요. 0.4 곱하기 3 하면요. 근데 부호는요. 1.2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얘 플러스죠. 여기 넘어가면요. 0.6이죠. 그래서 플러스 0.6이에요. 다 더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8이니까 0이죠. 그래서 변화가 없음이에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거 이 문제가요. 이 탄력성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요. 어려운 문제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근데 요거는 그 공식만 외우고 공식도 공식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소수점 나오면요. 무조건 이렇게 옆에다 쓰시고 가격인지 소득인지 교차인지만 구분해 주시고요. 밑에는 가격을 쓰시고요. 위에는 다 수요량의 변화만 쓰셔요. 그리고 부호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는 뭐 얼마큼 감소했다. 뭐 이런 조건이 하나씩 주어지거든요. 까다롭게 나올 때는요. 그러면 그 조건만 그 양을 구해서 그 조건만 이렇게 살펴주시면 돼요. 수요량이 보통 수요량을 그냥 주기보다는 뭐 2% 감소했다, 1% 뭐 증가했다 이렇게 그렇게 조건을 주거든요. 그러면 구한 거에서 그것만 더해주든지 빼주든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